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주류 기업의 공익적인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아니, 술을 팔아야 되는 기업인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네, 말하거나, 물론 진정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리즈에서 얘기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요? 네, 뭐 이어진 이야기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류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외국의 주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류 기업들이 좀 듣고 참고하고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어줄까요? 아, 그럼요. 듣고 계십니다. 아, 진짜요?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요. 네. 가끔씩 저한테 회신도 주시기도 하시고요. 진짜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류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산업이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파는 것보다는 네. 장기적인 안목,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일단 외국의 선진 기업 사례부터 보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에 있는 뭐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주류 회사 얘기부터 한번 해보신다면서요? 뭐 위스키 업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게 뭐 디아지 땡이라는 회사인데,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조니워 뭐 땡 뭐 이런 것들, 알죠. 뭐 블랙도 있고 그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맥주도 또 흑맥주로 유명한 기내 땡 뭐 이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게 이 회사가 뭘 만드냐면 중국 술을 만들어요. 뭐요? 수정 땡. 알아요. 예. 그게 중국의 수정 땡 그 술이 영국의 이 회사 소유예요. 그런데 술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회사만 소유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의외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산 거예요. 이 디아지 땡이라는 회사가. 근데 여기 슬로건이 무엇이냐? 바로 곡물에서 술잔까지. 곡물에서 술잔까지. 이 모든 이어지는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다 함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왠지 곡물에서 술잔까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약간 좀 믿음 같은 게 생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레인 투 그래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막걸리에 좀 약간 비유하자면 논밭에서 사발까지. 그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좀 아니에요. 제가 좀 너무 앞서갔나요? 그런 얘기인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쌀에서 술잔 우리 뭐 탁배기까지? 탁배기 뭐 그렇죠. 뭐 소주잔까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한 병이 나오기까지 모든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그렇게 기획을 하면서 뭐 농부들한테 꾸준히 후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병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꾸준히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책임 있는 음주의 촉진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을 추구한다는 것도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무하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리고 성별 이런 걸 차별 안 받게끔 그런 거를 추구한다 이런 걸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열심히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계 신용 평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S&P라든지 JP 모건 이런 데서 신용 평가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공익적 지수가 주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기 말고도 이 다양한 슬로건을 가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일본의 A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은 고객의 맛있다 이 말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제품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기쁨이 이어지는 세계로. 기쁨이 이어지는 세계로. 마시고 나서 그 앞뒤로 다 기쁨이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는 제조를 한다. 또 이제 S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함께
예, 뭐 이런 슬로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런 거에 맞게끔 공장들도 자연 속에 있으면 그 친환경처럼 굉장히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증류주 기업은 네. 술을 만들고 난 이 지게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술 지게미. 뭐 찌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주류 회사도 있어요. 술치개미로 전기를 만들어요? 네. 네.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열을 내서 그걸 전기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이 사실 만드는 전기의 양은 얼마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네. 이렇게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거잖아요. 공헌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은 안티들이 적어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팬들이 생기고. 예. 그럼 뭐냐?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술 광고하는 거 보면 네. 뭐 초깔끔한 맛, 뭐, 숙취가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잘 넘어간다. 부드럽네, 깔끔하네. 네. 아. 그냥 많이 마시는 데에만 좀 그쵸, 집중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뭐 전혀 이제 공익적 활동이 없지는 않는데요. 뭐 광고 이미지에 잘 안 맞는 것들도 있고, 예.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를 하는데 또 자연과 환경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이 안 보여요. 자연과 함께 뭐 곡물에서 술잔까지 뭐 고객이 맛있다 뭐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이런 슬로건이 실은 홈페이지에도 거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조금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무슨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죠? 대나무통 무슨 술, 네네네. 무슨 매실 뭐 네. 막 그런 식의 마케팅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살짝만 비틀어도 맞습니다. 네. 뭔가 자연 친화적인 네. 마케팅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알려갑니다. 이런 한국 술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네네. 네.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확 다가갈 텐데 실은 그렇게도 하지도 않았던 거죠 이제까지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청취자 2828님께서요. 막걸리 슬로건으로 사람 냄새 나는 막걸리 어떤가요? 또 좋네요. 이렇게 또 사람 아이디어를- 냄새 나는 막걸리 만듭니다. 사람 냄새 나는 막걸리. 야,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요. 걸 보여주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네. 글로벌 주류 기업들은 네. 언제부터 이렇게 공익적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이거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빨리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주류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서 책임 있는 음주에 대한 국제 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디자이 땡, 뭐 칼스버 땡, 뭐 하이에 땡,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추진한 것은 뭐냐면 미성년자 음주 비율을 줄이는 것. 그 소비자에게 어떤 술로 어떻게 만들어든지 보다 많은 정보를 알리는 것. 그리고 책임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것. 네. 근데 결국은 술을 적게 마셔라, 적당히 마셔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매업자들이 되게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분들은. 근데 이런 것들과 협력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생을 추구해 나가자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진행하는 협회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전무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예.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에 그런 협회나 뭐 연맹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포스터 작성, 네. 그리고 폭음과 과음에 대한 이제 주의 캠페인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걸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 뭐냐면은 전혀 정반대로 자동차 회사에서 맥주를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잖아요. 그쵸. 자동차 회사에서 맥주 만들어서 네. 뭐 어떡하겠다고요. 난리가 나죠. 예. 네. 술 실은- 마시고서 술 음주운전 하라는 맞습니다. 예, 실은 자동차 회사의 최대 적은 실은 주류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동차를 통해 잘못하면 생명이 그럼요.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역발상으로 잘 만든 곳이 어디냐면은 실은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어디냐면은 독일의 폭스바땡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데 그 중에 반이 음주운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늘 광고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뭐 음주운전 하게 되면은 뭐 3대가 뭐 피해를 당합니다라든지 음주운전 하면은 모두를 뭐 살인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전형적인 음주 그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쾅 하고 이렇게 네. 사고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 주잖아요. 맞습니다. 뭐 담배를 뭐 구매하시는 분데 담배 보면 되게 자극적인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예. 실은 그런 것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했느냐. 이 음주운전 비율이 0%를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코올 도수 0%의 맥주를 직접 출시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무알콜 맥주를 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큰 유명한 클럽을 빌려서 자동차 키를 보여준 사람에게는 네. 무조건 다 이 무알콜 맥주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친구들까지 에스코트해서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캠페인을 진행한 겁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하지마,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이게 아니고 옵션을 준 거예요. 옵션을 줌으로써 선택권을 부여해주면 네. 만약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네. 당신 이 무알콜 맥주 네, 맞습니다. 마셔라. 네. 그렇죠. 네, 뭐 실제로 술도 아니지만 예. 맥주 유사 음료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자기네들이 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좀 소비자들 입장으로는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해요. 네.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하라고 하면서 네. 그 사람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시오. 그러면 그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예. 음주 사고율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주가들의 흥미로운 입장을 부분이네요. 이해한 그런 광고 캠페인이었죠. 다른 데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또 네덜란드 회사도 있다면서요? 네. 뭐 네덜란드의 이제 H사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광고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클럽이나 바에서 남녀들이 즐겁게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네. 마시는데 이 광고를 보면은 남자 한 명이 좀 많이 취하게 됩니다. 많이 취하게 되면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휘청거리면서 막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자 같이 데이트를 하던 여성이 떠나버립니다. 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리고 가버려요. 네. 이게 하늘이란 말로. 네. 그래서 이 나타내는 광고의 메시지 뭐냐면 술을 책임감 있게 즐기지 못하는 이성과는 데이트할 필요가 없다. 데이트할 가치가 없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술에 취한 남성들이 나오고 떠난 여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은 남성 여성 다 똑같아요. 여성이 그렇죠. 예. 그렇게 맞아요. 취하고만 있으면 남성도 매력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술 마시면 취할 수 있지. 네. 그리고 다음 날 뭐 술 취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예의야. 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이제 단칼에 그냥 아니죠. 한 칼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 그 출연자들이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네. 보니 타일러의 I Need a Hero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40, 50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I Need a Hero 하시면서 하는 노래인데.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술을 그 어떤 그 여성 바텐더가 그 추천을 했는데 난 이제 됐어요. 거절을 딱 하는 남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의 모습이 굉장히 또 부각되는. 그래서 제대로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남성이 우리도 멋있다. 뭐 남성에도 다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책임감 있는 건전한 음주를 추진하는 이런 CM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네. 이런 뭐 공익적인 마케팅 하는 거 참 좋긴 한데 매출이 줄어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매출 상승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2011년도에 어떠한 리서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매출에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가 나요. 그래서 영국이건 캔버스 8이라는 곳에서 진행했는데 미국, 영국, 네덜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21세부터 35세의 애주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는 계속 앞으로 음주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책임감 있는 음주가 즐거움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마시게 되고 과음을 하게 되면 사회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수치심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H사의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의 10%를 이런 공익적 캠페인에 활용을 하고 있죠.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더라도. 과음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술을 즐길 줄 아는 네. 부분 하나 분위기를 만드는데 맞습니다. 술 주류 회사들이 기여하면 네. 훨씬 더 뭐 판매량이 폭증하지는 않더라도 판매량이 줄거나 뭐 이렇게 네. 하지는 않을 수 맞습니다. 있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실례로 뭐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이 H사의 그 매출을 보면요. 거의 뭐 한 3-4배 정도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뭐 주가도 계속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나온 것들이 앞으로의 술은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닌 네. 양이 아닌 질이다. 라는 결과도 이 리서치 통해서 도출이 돼요. 그리고 오늘 곡을 선곡해 오셨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광고에서 나오는 곡을 제가 선곡을 했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대기업 나아가 전통주 영역에도 더 커지길 기대하고 책임 있는 음주 행동이 영웅이라는 의미로 홀딩 아웃 포 어 히어로 영웅을 원해 이 노래 한번 청해봤습니다. 아까 보니 타일러의 노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노래입니다. 네. 오늘 불금의 교양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I Need a Hero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죠? 보니 타일러의 홀딩 아웃 포 어 히어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